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제도가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노인복지 현장에서 일해온 박민수라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상담을 해드리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예전에는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적이었고 활동비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개편은 정말 획기적입니다. 일자리가 무려 7만 개나 늘어나 전국적으로 110만 개가 넘는 자리가 생겼어요. 활동비도 최대 11만 원이나 인상되어서 유형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76만 원, 많게는 50만 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기회도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어났고요. 가장 놀라운 건 일자리 종류가 정말 다양해졌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보조 업무를 넘어서 여러분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생겼어요. 과거에 교사셨던 분은 독서 지도를, 회계 일을 하셨던 분은 소상공인 경영 보조를, 심지어 온라인 주문, 입력 같은 디지털 업무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받는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변화입니다. 우리 사회가 드디어 나이 들면 쉬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건강한 어르신들을 여전히 소중한 사회의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8%를 넘어섰어요. 이는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향해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어떤가요? 60대에 정년퇴직을 하면 건강한 분들도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 시대에 20년 넘게 그냥 집에만 있으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67세 최정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0년간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다 퇴직하신 후 처음에는 이제 좀 쉬자며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6개월도 안 돼요. 우울해지기 시작하셨어요. 사람들과 만날 일도 없고 하루가 왜 이렇게 길고 지루한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돈만이 아니에요. 사회적 역할을 잃어버린 상실감, 외로움, 그리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자책감까지 생겨나는 거죠. 여기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이고 의료비는 늘어나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미안하고 그렇다고 마땅한 일자리는 없고 말이에요. 정부도 이런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어르신들이 여전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진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번 노인 일자리 제도 대폭 확대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뭘 하겠어라는 말 대신 내 경험과 지혜를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인 일자리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용돈이나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보다 훨씬 의미 있는 제도예요. 노인 일자리 제도의 진짜 목적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생활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것. 둘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 건강을 유지하는 것. 셋째, 또래나 지역 이웃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 넷째,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보다도 다른 효과들을 더 크게 느끼신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고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끼신다는 거죠. 이번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일자리의 다양성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공원 청소나 교통 정리 같은 단순 업무가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이런 일들도 중요하지만 모든 어르신들에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선택의 폭이 정말 넓어졌습니다.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컴퓨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쇼핑몰, 관리 업무를, 상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생활 상담 일을 할 수 있어요. 마치 젊었을 때처럼 내 적성과 경험에 맞는 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활동 시간과 강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력이 좋고 더 많이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을 선택하시면 되고, 가볍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익활동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일거리가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맞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일자리 유형에 따라 나이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대중적인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들이 우선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참여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전문 서비스형은 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 연금을 많이 받아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닌데 그럼 못하는 건가? 라고 걱정하셨던 분들,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경력과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자리들이 더 많이 생겼거든요. 건강 상태도 중요한 조건 중 하나예요. 모든 유형이 완전히 건강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컨디션은 되어야 해요. 특히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은 활동 시간이 길기 때문에 체력을 고려해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활동비는 정말 현실적인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공익활동형은 월 최대 30만 원 정도, 사회서비스형은 월 최대 76만 원, 시장형은 평균 30만 원에서 50만 원, 전문 서비스형은 경력과 자격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연금에 더해서 생활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수준이죠. 특히 사회서비스형 76만 원이면 거의 파트타임 직장 수준의 수입이에요. 신청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보통 3월에만 모집했는데 이제는 3월과 9월 2번 기회가 있어요. 3월에 못 들어가셨다고 해서 1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일자리가 110만 개나 되니까 지역별로도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졌어요.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늘어난 거죠. 중요한 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가 아니라 어떤 일을 선택할까? 를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노인 일자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양에 사시는 71세 김영희 어르신은 올해 초부터 공익활동형에 참여하고 계세요. 매일 아침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지켜주는 일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된다고 하세요. 월 27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지만 돈보다도 규칙적인 생활과 아이들과의 만남이 더 큰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69세 박철수 어르신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요양시설에서 보조 업무를 맡아 주 15시간 정도 근무하며 월 약 70만 원의 보수를 받으십니다. 경제적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니 보람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전문 서비스형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던 65세 정미경 어르신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독서 지도를 하고 계세요. 아이들이 책을 읽고 눈을 반짝이며 질문할 때 예전 교실에 있던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며 은퇴했다고 해서 내 경험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회계사무소에서 30년 일하셨던 67세 이동진 어르신은 소상공인 경영 보조 일을 하고 계세요. 작은 카페나 분식집 사장님들의 장부 정리를 도와드리는 일인데 젊은 사장님들이 어르신 덕분에 사업이 정리된다고 고마워할 때 정말 뿌듯하다고 하세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돈도 받고 보람도 느끼고 건강도 좋아졌다고 말씀하신다는 점이에요. 특히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활기차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반대로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라며 주저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왜 진작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십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서 인생 2막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노인 일자리 제도의 장점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도움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빠듯한 생활비에 월 30만 원에서 76만 원까지 추가 수입이 생긴다는 건 정말 큰 도움이죠. 특히 의료비나 생활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이런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다는 건 마음의 여유까지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는 건강관리예요. 집에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체력도 떨어지고 우울감도 생기기 쉬워요.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되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이 예전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확장입니다. 은퇴 후에는 만날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자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이를 통해 만나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죠. 네 번째는 자존감 회복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일자리 활동을 통해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배움의 기회예요. 특히 디지털 지원형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에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울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를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재미가 상당해요. 여섯 번째는 경험과 지혜의 전수입니다. 전문 서비스형에서는 평생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이나 젊은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이런 활동을 통해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보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장점들이 합쳐져서 결국 행복한 노후로 이어진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해요. 노인 일자리 제도에 좋은 점들이 많지만 참여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도 있어요.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더 성공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출석 관리입니다. 한 달에 3일 이상 연락 없이 빠지면 활동이 중단될 수 있어요. 젊었을 때 직장 다니듯이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죠. 물론 아프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미리 연락드리면 되니까 무단 결석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욕심내서 체력에 맞지 않는 일자리를 선택하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특히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은 활동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정말 그만큼 일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처음에는 공익활동형으로 시작해서 적응한 후에 다른 유형으로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중복 참여 제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익활동형은 다른 정부 지원 일자리와 동시에 참여할 수 없어요.
이미 다른 재정 지원형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세요. 네 번째는 모집 속도입니다. 인기 있는 일자리는 정말 빨리 마감돼요. 특히 집에서 가깝거나 일하기 좋은 조건의 자리들은 공고가 나자마자 지원자가 몰립니다. 평소에 주민센터나 복지관 게시판을 자주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면접 준비입니다. 대부분의 일자리에서 간단한 면접이 있어요.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할 것인지 정도는 미리 생각해 두세요. 거창한 답변이 필요한 건 아니고 성실하게 참여하겠다는 의지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동료 관계입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나이나 경력이 비슷한 분들끼리 모이다 보니 간혹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더 즐겁게 활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서툴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배우려는 자세와 성실한 마음가짐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모집은 지역별로 8월부터 9월 사이에 시작되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신청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시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서류 작성도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 같은 수행기관에서 접수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는 노인 일자리 전문 담당자가 있어서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노인 일자리 여기라는 전용 사이트가 있는데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자녀분들께 도움을 받거나 주민센터에서 도와드리니까 걱정 마세요.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예요.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은행 통장 사본, 그리고 건강진단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격증이나 경력증명서, 봉사활동 확인서 같은 자료가 있으면 합격률이 높아져요. 합격을 위한 팁을 드리자면 첫째로 본인에게 정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세요. 인기 있다고 해서 무리해서 지원하기보다는 내 건강 상태와 경험에 맞는 분야를 고르는 게 중요해요. 둘째로 지원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세요. 사소한 것이라도 경험은 다 적어주시고 사진도 깔끔하게 붙여주세요. 셋째로 면접에서는 밝은 표정과 성실한 자세가 가장 중요해요. 기술이 부족해도 배우려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1분 자기소개 정도는 미리 준비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나이가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 자산을 사회와 나누면서 의미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